여러분 안녕하세요. 타이니보트 피싱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 보트를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태껏 낚시 영상이라던가 아니면 강좌라던가 이런 영상들은 계속 저희가 제작을 해서 올리고 있는데 정작 제 보트를 소개를 해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 보트를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트레일러를 말씀을 드리자면요, 제 트레일러는 430 트레일러입니다. 사이즈는 실제 사이즈는 4m 60 정도가 됩니다. 4m 60 정도가 되는 등록 트레일러고요. 그 다음에 보트의 실제 길이는 보트 처음에서부터 튜브 맨 끝에까지 끝부분까지가 3m 60입니다. 그래서 콤비보트 360이라고 하죠. 예, 그 다음에 제가 선수 측에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.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V자로 되어 있는 부분을 허리라고 하죠. 허리라고 하고,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선수 발판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있고, 그 다음에 제 보트의 이름인데, 제 보트는 이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25마력이에요. 그래서 선명이 필요가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제 배의 이름을 나름 만들고 싶어서 피싱보이라는 이름을 제가 직접 글씨를 커팅을 도안을 해서 글씨를 커팅해서 양쪽으로 제가 붙였습니다. 네. 그리고 안쪽을 보시게 되면은 배 바닥에 이렇게 이제 방부목 데크 작업을 제가 했어요. 일부러 미끄러움 방지도 되고, 예. 그래서 제가 방부목을 설치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안쪽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이제 핸들이 붙어 있는 운전석에 있는 콘솔이죠. 콘솔에 제가 안쪽 내부 공간을 한번 열어볼게요. 이 안에는 지금 80A짜리 80짜리 배터리가 자동차용 배터리입니다. 일반 배터리인데 여기 이제 장착이 돼 있고, 지금 1년 한 반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충전을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. 왜냐면 엔진에서 이제 소모가 되면은 엔진이 가동이 되면서 제너레이터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제 또 전기를 생산을 해주죠. 네, 이 안에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. 그냥 케이블들 종류들, 그다음 비상시 발펌프, 그다음에 수리 키트 정도 제가 보관해서 다니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보이시는 데가 이제 바로 기름통입니다. 연료통인데, 이제 무게 배분을 위해서 제가 가운데에다가 배분을 했어요. 제 배는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360이라 그러면은 콤비보트에서는 사실 가장 작은 핸들식에서는 가장 작다고 보시면 돼요. 네. 그래서 저는 가운데다가 이렇게 위치를 해놨고요.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전원 스위치, 여기가 전원 스위치. 그래서 배터리에서 나오는 거를 모든 전류를 지금 어탐기라던가, 그 다음에 조명들, 그 외에 조명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엔진 시동용으로 필요한 그 전류를 이제 보내는데, 전원을 차단하는 차단 스위치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낚싯대 거치대 지금 2개, 그 다음 측면에 2개, 전면에 2개 해가지고 총 4개의 거치대를 지금 달아놓고 쓰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안쪽에는 여기가 이제 어창이죠. 어창이 제가 배에 비해서는 좀 크게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물뽕이 있죠. 저쪽에 하나, 여기 하나, 그 다음에 이쪽에 하나, 2개가 있습니다. 이제 배가 정지가 됐을 때는 물이 양쪽에서 다 올라와서 어창을 채워주지만, 이제 배가 달리게 되면은 한쪽은 나가는 쪽, 한쪽은 들어오는 쪽, 출수구, 입수구가 되는 거거든요. 예, 이렇게 이제 자연순환식 어창입니다.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물고기를 수시로 넣을 수 있는 해치를 이렇게 달아놨어요. 그래서 물고기를 수시로 이렇게 넣었다 뺐다 넣을 수 있는, 박스 중에 수시로 넣을 수 있게. 지금 어군 탐지기는 저는 2대를 쓰고 있는데요. 한 대는 지금 제가 사용을 안 해서
이제 띄워놓고 쓰고 있습니다. 한 대는 여기에 달려 있는 거는 원래 이제 그 해도와 그 다음에 어탐용 겸용으로 쓰는 건데 지금은 사실은 제가 잘 안 써요. 안 써서 그냥 띄워놓고 다니고 있고, 여기 이제 어탐 전용으로만 쓰는 어탐기를 한 대 그냥 장착을 해서 다니고 있고요. 해도가 필요한 거는 여기에다가 제가 핸드폰, 스마트폰 공기계를 여기에 물려서 지금 인터넷 테더링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해서 해도를 보고 있고요. 핸드폰 어플에도 요즘에는 해도가 잘 나오거든요. 네. 그리고 여기 이제 RPM 게이지, 그 다음에 요 타코메타입니다. 이제 전원을 넣으면 여기 이제 이 엔진의 사용 그 동안에 시간이 기록되어 있는 시간이 쭉 나오죠.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속도 레바. 그래서 속도를 이렇게 중립에서 속도를 올릴 때는 이렇게 앞으로 전진, 그 다음에 후진은 이렇게 내리고, 요건 이제 속도 레바. 그 다음에 이제 뭐 스위치류가 지금 스위치가 4구 스위치가 달려 있는데요. 지금 여기 실제 물려 있는 거는 2개밖에 없습니다. 2개는 그냥 스페어로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이제 C가잭하고 USB 충전기 포트가 여기 달려 있죠. 그 다음에 여기는 C가잭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제가 배를 제작해서 구매한 지는 1년 한 반 정도 되는데요. 지금 뭐 배가 그닥 깨끗하지 않은 게 바닷물에는 장사가 없습니다.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이게 레이더 반사기거든요. 레이더 반사기가 되겠죠. 반사기. 이거 이제 약 한 5km 정도까지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는 배들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저를 감지를 할 수가 있다 그럽니다. 그래서 이제 뭐 먼 바다에 나가서 파도가 치거나 이럴 때 상당히 위험한 경우를 제가 몇 번 겪어가지고,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장착을 해서 다닙니다. 큰 배들은 또 워낙 배가 작으니까 안 볼 수가 있잖아요. 그리고 노거리. 이 노는 사실 이게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띄워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냥 안에 툭 던져 놓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한데, 실제 제가 서해안을 다니면서 어장이나 이런 데에 흘러 들어가 가지고, 저도 모르게 흘러 들어가 가지고 이 노를 요긴하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이제 콤비가 저는 작으니까 이 노 사용이 가능하고요. 이 큰 배들은, 콤비에서도 큰 배들은 이 노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. 벌써 한 4m만 넘어가도, 4m 한 20-30만 이상만 돼도 이 노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.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데, 예, 뭐 가급적이면 달 수 있으신 분들은 달고 다니시는 게 좋죠. 여러분은 지금 타이니 보트 피싱을 시청하고 계십니다. 네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엔진을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. 제 엔진은 25마력이고요. 25마력이고, 그 다음에 투사이클입니다. 보통 선행기가 투사이클, 포사이클이 있는데 제 거는 투사이클이에요. 투사이클이고, 그러다 보니까 투사이클이다 보니까 휘발유와 그 다음에 오일을 혼합해서 섞어서 쓰고 있고요. 이거는 명칭은 히데아라는 회사 명칭인데요. 제품명이 이건 중국산입니다. 중국산. 근데 야마하의 카피 모델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부품이 야마하와 이게 같이 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 야마하 부품, 히데아 부품을 구할 수가 없으면 야마하 부품을 가져다가 그냥 사용을 하면 뭐 전혀 무난하게 그냥 뭐 약간의 문제 없이 무조건 맞게 돼 있어요. 거의 대부분은 다 맞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예. 그리고 이제 소나, 저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탐을 2개를 쓰고 있죠.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안 쓰는 소나, 그 다음에 이건 원래 지금 작은 어탐 전용 소나인데 2개를 동시에 켜면 이제 전파 방해가 있어요. 그래서 노이즈가 생깁니다. 그래서 뭐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하나를 띄워놓은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. 네, 그다음에 견인고리. 벌써 여기도 녹이 막 1년 반밖에 안 되는데 녹물이 내려오죠. 네, 뭐 사용상의 문제는 없습니다. 이제 이 견인고리를 어떤 분들은 견인을 할 때 막 이런 데다가 튜브에다가 걸어서 다른 보트를 견인도 하고 하는데, 이거는 보트에 무리가 스트레스가 많이 가는 일이에요. 절대 여기에 끌지 마시고 여기 견인고리를 이용을 하시는 게, 트랜섬에 붙어 있는 이 판을 트랜섬이라고 합니다. 트랜섬에 붙어 있는 견인고리를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. 네. 그리고 이제
여기 보이시는 요만큼의 날개가 여기는 지금 덧댄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덧댄 거를 갖다가 부상판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캐비테이션이라고 합니다. 캐비테이션. 이 캐비테이션은 이제 보트의 상하로 그 움직이는 롤링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게 있긴 하지만 이걸로 사실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배들은 요 부상판을 별도로 이제 달아주게 되죠. 네. 그리고 제 보트는 지금 이제 25마력 360에 25마력인데 속도는 제가 최고 속도를 저기 부상판을 장착하기 저기 지금 부상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. 부상판을 달기 전 최고 속도는 50km까지 제가 찍어봤고요. 그다음에 이 기준은 50km라는 거는 속도계 어플상 기준입니다. 이 자동차 메타하고는 약간의 오차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핸드폰에 어플 깔린 걸로 이제 속도를 측정을 했을 때 50km. 그다음에 부상판을 장착을 하고 나서는 이제 45km 정도 속도가 나요. 혼자 탔을 때 기준으로. 둘이 타면은 한 3, 4km 정도, 4km 정도 속도가 이제 낮아지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. 부상판을 달면 속도가 조금은 낮아집니다. 제가 지금 이 중국산 엔진을 사용해 본 결과 출력에는 여느 도하츠나 야마하, 그다음에 머큐리나 등등 이런 뭐 중국산 대비 고가의 어떤 제품들하고 차이가 없어요. 못 느끼겠습니다. 다른 배들도 그렇고 제가 다른 배를 타봐도 마찬가지고 출력에 문제는 없는데 이제 단지 한 가지 이제 부식에 대해서 조금 눈에 보여요. 이제 1년 반 정도 넘으니까 약간의 부식들은 보입니다. 그래서 뭐 나사류나 그다음에 뭐 바디 같은데 약간의 어떤 칠 벗겨짐이라던가 이제 이런 게 보이고요. 그 외에는 제가 부족함을 전혀 느끼질 못하겠습니다. 가격대는 보통 도하츠 기준으로 지금 핸들식이 엔진이 25마력이 대략 한 550에서 600만 원 사이 정도 제가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. 뭐 엔화에 따라 가지고 지금 좀 많이 오른 추세라고 봅니다. 알고 있고요. 그다음에 지금 이 히데아 엔진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300만 원 초반 정도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이제 제가 이 정비를 이제 뭐 지금 판매 업체도 제가 알고 있어서 정비나 이런 거에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에 저는 사실 이걸 한번 택해 봤는데 저는 뭐 만족하면서 타고 있어요.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었고 지금 1년 반 정도 된 시점에서 나름 관리보다도 업체에서 관리도 가끔씩 해주기도 하지만 이제 제가 그냥 수시로 양털류라던가 윤활유 같은 거 항상 뿌려주면서 부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관리를 하면서 타고 있습니다. 뭐 지금은 큰 문제는 없으니까 뭐 동해 바다고 서해 바다고 계속 열심히 낚시 다니고 있습니다. 자, 제 보트 소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재밌게 보셨다거나 유익하게 보셨던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계속 열심히 제작을 해서 이렇게 올려드릴 겁니다.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